자연스럽게 우리 그런 얘기 해봅시다. 기억나는 내담자 그림? 내담자는 아니고 이제 제가 치료 시작하기 전에 미술 교육 했을 때 만났던 아이인데, 그때 말씀드렸던 크레파스 다 부러뜨린 아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아이가 그린 그림이 아직도 되게 선명하게 머리에 남아요. 이 아이를 내가 세터를 보냈어야 되는데 못 보냈구나 이런. 교육 현장에서 만났기 네. 때문에 사람이 진짜 이만한 사람을 한 100명을 그려요. 팔절지 힘이 또 어디서 나오냐 그 100명이. 그리고 그거를 그리고 나서 그 다른 친구들을 기다리는 와중에 거기 있는 크레파스 한 통 다 부러뜨리는 거예요. 그림이 많이 기억에 남는데, 나중에 이제 후일담을 들어보면 약간 이제 학대 가정의 아동이었던. 그래서 지금까지도 되게 생각이 많이 나고, 아이가 아주 공격적인데 표현은 또 못하는 그런 아이였죠. 크레파스를 부러뜨리는 그 순간이 정말 그 아이가 최대한 뭔가 해소하는, 발산하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뭐 어떻게 그 아이를 강력하게 제지할 수는 없으니까. 돕고 싶은 그냥 현장에서 또 좋은 선생님들은 또 아이들 잘 끌어내야 되니까, 잘 끌고 가셔야 되니까 또 그런 마음이 또 들 수 있죠. 그런 내담자. 정연쌤은 어떤 내담자가 기억에 남아요? 이제 나무 얘기하다 보니까 가장 사실 최근에 내담자랑 한 이 작업이 생각이 나는데, 이제 혼자서 나무를 그리면은 항상 비극적인 결말을 맺는 그림을 그리는 거죠. 뭐 이렇게 죽는 나무. 그래서 이제 한번 같이 좀 그려볼까 해서 이렇게 수채화로 같이 이렇게 했는데, 제가 먼저 이렇게 갈색깔로 이렇게 시작을 했더니 굉장히 그런 멋진 건강한 나무를 그리더라고요. 같이 그리니까. 네, 같이 그리니까. 그래서 이건 뭐가 다를까. 근데 이제 그런 어떤 저와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렇게 뭔가 더 성장을 할 수 있을까? 저는 이런 메시지로 좀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네, 돌봄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같이 이렇게 이렇게 제가 나무를 이렇게 그리니까는 잎을 엄청 풍성하게 그리고 하늘을 그리고 구름을 그리고, 근데 혼자 할 때는 그게 안 되는 거죠. 너무 좋은 치유적인 시간이었네요. 그렇죠? 그게 뭐 계획된 게 아닌데 그냥 저절로 정연쌤이 그 아이한테 그렇게 함께 움직여줬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뭔가 참 그게 이렇게 와서 사실 이렇게 미술 작업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내담자들이. 근데 이제 제가 뭔가 먼저 해본다거나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할 때 더 많이 그런 역동이 일어나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청소년의 경우이죠. 네. 그렇죠. 이게 아주 여러 가지 방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데, 같이 하면서 치료자가 그 아이를 돕거나 그렇죠. 조력하게 될 때 아이가 그 힘을 통해서 자기가 함께 그 힘을 자기 힘으로 활용하면서 힐링되는 그런 순간이 있다면 그건 정말 좋겠죠. 너무 웃겨요. 제가 너 이런 거 어디서 배웠어? 이렇게 자기 아는 미대 형한테. 그래서 그랬구나. 내가 같이 해줬는데? 네네네. 그랬구나. 진짜 멋있다. 이거 여기 이렇게 해볼까? 이렇게 하면 또 막 신나서 하고 그런 게 이제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 시간들이. 보통 임상미술 치료 현장에서는 그 같이 한다는 거에 대한 게 어떤 내담자마다 다른 어떤 처치 방법일 수 있잖아요. 보통은 자발적으로 아이가 안에 있는 거를 이렇게 끌어내서 그 아이의 창조성을 믿고 이렇게 작업을 하게 하는데, 그걸 기다리는 시간이 좀 필요한 아이가 있고, 또 정말 이 아이는 함께 움직여주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아이일 때는 치료자가 이렇게 탁 개입이라 그러죠. 치료적 개입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가서 정 선생님 지금 한 것처럼 하는데, 지금 듣는 장면은 어떤 계획이나 뭐 그런 거 없이 되게 무의식적으로 자연스럽게 함께한 상황이잖아요. 이런 회기는 좀 드문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런 상황을 좀 위험하게 보기도 하거든요. 치료사가 같이 계획되지 않고 어떤 절차에 따르지 않고 뭔가 움직일 때 치료사의 어떤 것이 들어가서 그 아이를 푸시하게 될 수도 있으니까 되게 조심스러운 장면이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되게 이 경계가 이게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게 틀리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장면이죠. 근데 지금 정 선생님이 얘기한 장면은
들어보니까 아이한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을 것 같네요. 이게 모든 케이스마다 그래서 다 다른 것 같아요. 맞아요, 방법이 맞아요. 이런 방법은 어떤 내담자한테 통할 것이라는 게 없는 게 저도 이 내담자는 6개월 동안 이제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기다림의 시간이 되게 길었고 뭔가 이런 작업이 필요할 수도 있겠다 해서 했는데 되게 맞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이제 이야기도 하게 되고 그런 게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미술 치료할 때 이제 뭐 내담자를 좀 분류를 하면 뭐 그냥 도화지만 주고 그려보세요 했는데 뭐 그리고 얘기하고 이러면 준비된 내담자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너무 좋죠. 너무 좋지. 엘리트가 온 거지. 그래서 우리는 뭐 기다리면 되고 보고 대화하면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치료실에 거의 없잖아요. 교육 현장에는 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뭐 속도가 치료의 속도가 굉장히 빠르겠죠. 그런 경우가 아니면 두 번째면 이제 같이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 근데 힘은 있는데 어느 정도 경험이 부족해서 우리가 도와주면 아이가 금방 클 수 있는 그런 내담자들. 그리고 마지막에는 처음부터 많이 토대가 이제 무너져서 힘든 아이들. 그런 힘든 아이들은 정말 우리가 양육자의 관점에서 처음부터 다시 길러내야 되는 그런 경우는 굉장히 힘들죠. 약간 이제 분류를 하자면 작업 과정에서 자기 게 안 나오는 내담자들이 되게 힘들고 또 많은 미술치료 선생님들이 그런 내담자들을 어떻게 작업을 하게 할까요? 이런 거 되게 어렵게 묻는데 기다림의 시간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또 그 다음에 함께하는 게 가능했던 그래서 기다림의 시간이 매우 힘들어요. 되게 매우 중요한 힘들어요. 것 같아요. 그래서 초심자들이 저한테 막 물어보면은 뭘 제공할까? 어떤 프로그램을 제공할까? 이런 것들을 궁금해하는데 사실은 그거보다 더 기본적인 게 기다리는 거죠. 인내하고 기다리고, 이것저것 뭐 다 해보고, 그죠? 그런 게 또. 6개월 동안 집에 가면서 난 안 돼. 맞아, 난 안 돼. 그러니까 얘에 대한 기다림이 필요한 건데 우리 막 치료사들은 내가 능력이 안 되는 걸로 막 오잖아요.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렸을 때 그 보람 그걸로 우리가 치료 일을 하는 것 같아요. 또 어떻게 보면 약간 중독성이 있는 것 같아요. 중독. 그래서 이 일을 계속. 맞아요. 그리고 꼭 이제 더 이상은 이제 내가 뭔가 못하겠다. 맞아. 슈퍼비전 신청하면 그 다음 주에 좋아져요. 맞아. 정말 신기한 것 같아. 그러니까 슈퍼비전 신청 돈 주고 신청했는데 슈퍼비전 막 정리하고 있는데 그 다음 주에 갔더니 얘가 갑자기 좋아져서 신청 괜히 했나 뭐 이런 생각. 어떡하지? 뭐 물어봐야 돼? 다른 애로 바꿔야 되나? 슈퍼비전 할 때 또 질문이 있잖아. 근데 이 질문이 다 해결이 됐어. 한 주 만에. 야. 그게 저만 그런 게 아니고? 똑같아요. 나는 이 내담자 가지고 해야지. 그러고 막 정리를 해서 너무 힘들어. 근데 사실은 정리하다가 답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고. 또 지금 타이밍처럼 그거 막 해가지고 질문했는데 그 다음날 딱 만났는데 애가 답을 벌써 주고. 그래서 신청을 했는데 교수님한테 이거 취소할까? 그런 경우 있으세요? 당연하죠. 그래서 마음을 먹었죠. 돈 주고 신청했고 애는 좋아졌고 이러니까 이제 자랑하는 거지. 그 시간에 슈퍼비전 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맞나요? 그러니까 슈퍼비전은 또 확인하는 시간이기도 해. 나는 이렇게 됐는데 슈퍼바이저한테 확인하기도 하고 또 그룹이면은 다른 치료사들이 동의하는 시간. 그렇구나. 그러면 이거는 객관성을 갖는 거거든요. 그런 좋은 얘가 좋아졌어. 내가 딜레마인데 해결이 됐어 하는 타이밍. 그 다음에 내가 하면서 나의 어떤 통찰로 인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다는 게 뭔가 생기는 거 이런 것이 과연 맞나를 확인하는 시간일 수도 있다는 거지. 통장에서 돈이 나가기 전에 약간 초능력이 생기는 건 아닐까? 저는 약간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가 참을 만큼 참았나? 아, 내가 스스로 좋아졌나? 약간. 애가 뭘 아나? 나를 도와주나? 사실은 다 저쪽에서 하는 건데. 참 재밌다. 이런 얘기하면은 지금 우리 시청하시는 이 유튜브 시청하시는 치료 선생님들은 굉장히 공감되는 순간일 것 같아요. 이런 순간은 한두 번씩 있었을 것 같아요. 소장님 어떠세요? 기억나는 내담자? 내담자? 내담자. 너무 많으셔서. 너무 많죠. 그러니까 이게 성인이었는데 제가 수업 시간에 잠깐 예시로 이제 설명한 내담자인데 우리가 이제 그림을 보고 형태가 있으면 해석이라는 게 가능하잖아요.
근데 그런 시기까지 오려면 좀 시간이 필요하고 함께 움직이는 게 시간이 필요하듯이 어떤 내담자는 자기 얘기를 하는 거를 각각 여러 가지 방식으로 얘기할 텐데 이 사람은 그냥 재료를 거의 배설하듯이 구토하듯이 그래서 막 그냥 도화지에 그 토해내듯이 그래서 그날은 뭐 아크릴 물감 한 탓을 다 쓰셨어 그분이 뭘 그리질 않고 그냥 짜고 그 다음에 물감으로 막 이렇게 해서 도화지 안에 이렇게 하나 탁 담겼는데 이게 무슨 해석을 막 울고 불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거를 재료에 투영해가지고 이만큼 산같이 쌓인 거죠. 예, 쌓여가지고 그거를 보는데 어떠한 해석 없이도 야 이거 내가 지금 지금 내가 약간 좋은 얘기로는 그릇이고 부정적인 얘기로는 쓰레기통 이렇게 확 받아내야 되는 내가 다치지 않고 이거 묻히지 않고 받아내야 되는 그런 순간 그때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받아내는 순간. 이게 감정도 아니고 그냥 그 덩어리 같은 에너지 덩어리 같은 걸 이렇게 오래 묵혀둔 걸 확 했을 때 아 미술 치료가 이것도 되는구나. 우리 막 배우기를 그림의 분석, 그림의 형태, 내용, 상징 이런 걸 배우는데 그 전에 이런 토해내는 구토 내지는 배설도 가능하고 그것을 치료사가 온몸으로 이렇게 딱 있을 때 그런 걸 경험할 때 그 다음이 뭐 그 심리학 용어로 정화라 그러죠. 카타르시스. 그런 게 있구나. 근데 실제 그 내담자도 자기가 그렇게 막 정신없이 뭔가 자아가 사라지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완전히 사라지고 그냥 덩어리로 존재하는 그런 걸 본인이 이제 제정신을 차리고 이제 느끼고 나서 내가 이 정도였어요라고 한마디로 딱 이렇게 정리를 할 때, 야, 이게 미술이 그래서 미술 치료에서 잘 그리고 못 그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시간의 경험. 근데 그때는 좀 약간 초심자였기 때문에 좀 놀랍고 당황스러웠고 그리고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경험. 그래서 그런 거를 딱 경험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 그림의 해석이나 상징은 오히려 나는 쉽더라. 그거는 뭐 공부하면 되고 그리고 내담자한테 이렇게 알려주면 되고 그런 거여서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